여러분 안녕 못하시죠? 네, 주가가 연일 하락하니까 뭐 답답합니다. 금요일에도 초반 상승을 버텨내지 못하고 급락을 했죠. 반도체, 대만의 가권지수가, 대만은 워낙 반도체 비중이 높은 나라죠. 3.6%가 하락하면서 한국에 영향을 미쳤죠. 아래 공포, 결국 지구가 망하느냐 이건데, 글쎄요. 일단 우리 토마스 선생님 말씀 들어보시죠. 토마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증시 그를 흔들 경제지표는 PC 물가지수 발표였습니다. 물가지수, PC 물가지수를 보면 예상보다 낮았고 3개월 연속 하락을 한 수치를 보였죠. 이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인데, 월가 시각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PC 그 수치 자체는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 딱 그만큼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PC 자체는 이제 증시에 뭐 영향이 없었는데, 그와 동시에 같이 발표된 그 개인 소비 지출, 예. 이것이 0.2% 상승으로 나왔어요. 원래 그 지난번에 0.5% 상승이었는데 예.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증시에서는 지금 아래 공포를 지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증시가. 네. 그래서 이게 소비가 줄어들므로 해갖고 이 아래 공포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목요일 증시를 좀 뒤돌아가 보면은 사실은 목요일 미국 증시 그 아침 이른 새벽 시간에는요, 엄청 내려갔었어요. 한 예. 2% 정도? 예. 네, 선물이 내려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미국 증시의 그 PC가 겁나서 내려간 게 아니고, 그 몇 시간 전에 나오는 프랑스의 CPI가 나왔는데, 이게 기록적으로 나왔대요. 네. 기록적인 그 하이 수치로 나와갖고,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면서 미국 선물 지수까지 이제 악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PC가 발표되고, 그 미국 증시는 슬슬 회복을 해갖고, 한때는 잠시지만은 네. 0%까지 갔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0%까지 그 회복을 주도한 것은 그 월말 패시브 펀드들의 매수세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의 분기말 리밸런싱, 예. 이거는 좀 생각만큼 이렇게 큰 영향을 못 끼쳤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여튼 목요일 증시에서는 PC는 그 예상치만큼 나와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은 없었는데, 개인 소비가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곳에 증시가 이제 크게 반응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그 CPI 발표 전에 며칠 전부터 옐렌 재무장관, 그 다음에 백악관 대변인이 물가 상승률 높다 이러면서 분위기 잡아서 주가가 급락 이렇게 하는데 일조를 했고, 이번 PCE 발표 직전에도 이제 뉴욕 패드 총재, 윌리엄스 총재, 그 다음에 그 보스턴은 아니고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또 한 분의 여성 그 총재, 그 다음에 파워르장의 메스터? 예, 또 어, 파워르장의 이제 22 포럼, 여기에서도 PC 발표 직전에 뭐 0.75%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강력한 인플레이션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혹시라도 지난 6월 10일처럼 PC가 예상보다 높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있었는데, 일단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결과만 본다면. 네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PC가 예상보다 낮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확인된다면 주가는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중간에 이제 유럽의 그 CPI 내용 때문에 그 선물지수에서 워낙 급락을 했었고, 그걸 어떻게 꾸역꾸역 올라와서 보합까지 갔다가 막판에 미끄러졌거든요. 이렇게 미끄러진 이유는 결국 네네. 선생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리밸런싱에 따른 주가 하락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증시 하락을 이제
주도했던 그 원인은 그 하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기업들의 그 금융 비용 증가, 예. 거기서 이제 마진 축소,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걱정해서 주가가 내려왔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증시가 이제 그거를 지나서 한 단계 더 이제 아래 공포가 이제 증시에 자꾸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리세션이 오면은 기업들의 매출 자체가 줄잖아요. 네. 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가 하락 이것이 이제 슬슬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도 PC는 그 피크아웃 되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은 개인 소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아래 공포가 조금 증시를 지배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과 일주일 전에는 아래 공포가 하면 페드가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있다. 속도를 늦출 수 있거나 뭐 7월 이후에는 그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그 앞에 윌리엄스 총재나 뭐 페드 의장의 또 발언이 약간 좀 톤이 이제 바뀌면서 알이 오더라도 일단 물가 잡는 게 우선이다. 그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없다. 이것 때문에 채권 금리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연준 의원들의 그 발언을 종합해 보면은 리세션을 감수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제 그런 의지가 좀 확고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증시는 그거를 반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6월 30일 상반기 마감일인데 상반기 마감에 보면 S&P 500 인덱스는 약 21%, 나스닥 지수는 11월 고점 대비 약 31%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CNBC 보도 내용을 보니까 미국 증시 역사에서 상반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10%, 20% 이상 하락했을 때는 매번 하반기에 평균 20% 이상 상승했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기대감은 좀 유효할까요?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 수평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팬데믹 그 플러스 전쟁이 유발한 인플레이션. 이제 이런 상황이 옛날에 똑같은 상황이었다면은 비교가 되지만은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역사상 이게 겪은 적이 없는 길이 새로운 길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는 무슨 사건이 터져갖고 연준이 허겁지겁 뒤따라가면서 수습했던 그 과정이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연준이 의도를 갖고 지금 리세션을 지금 야기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의지가 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옛날하고는 비교가 조금 좀 어렵다. 수평 비교는 좀 과하다. 그런데 선생님 저도 네네. 그 점은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리세션 가능성이 오면 연준이 페드풋을 동원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페드풋을 동원할 여력이나 상황이 아니죠. 인플레이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네. 이제 그게 전과 현재의 비교 가장 이렇게 명확한 비교 대상인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선생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겠지만 그 골드만삭스 농산물 지수, 그 다음에 CRB 원자재 지수죠. 원자재 지수,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가솔린 가격 이런 것들이 가솔린 가격은 조금 이제 하락폭이 좀 아직 좀 적지만 농산물 가격이나 원자재 지수는 상당한 하락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속도라면 인플레이션이 페드가 예상하는 것처럼 뭐 올해도 못 잡고 내년도 못 잡는데 악화될 것이다. 이런 걱정은 좀 기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시점 아닌가요? 네, 지금 그런 각종 지표들의 그 하락 속도를 보면은 네. 그 연준의 그 긴축 강공 이것이 먹혀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 뭐 국채 금리 하락 이 전부 다 이게 지금 아래 공포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나 이제 연준 멤버들의 말을 종합하면은 자기들 눈에 뭔가 확실한 수치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네. 강공을 멈추지 않겠다 이제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7월 첫 주에 나오는 그 고용 지표 이제 또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좀 고용 지표도 나쁘게 나오고
또 실업 청구 건수도 좀 눈에 띄게 확확 올라가고 뭐 이런 게 보여야만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 아직 현재까지는 연준은 그대로 그 속도를 유지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리세션은 감소하겠다. 이게 연준의 지난주 그 연준 그 파월 의장 및 뭐 윌리엄스 총재 등등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죠. 네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실제 뭐 파월 의장이나 연준 멤버들이 미국 경제 망가뜨릴 정도로 뭐 의도적으로 긴축을 몰아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럴 생각은 없는데 지금 말로서 지금 대단히 강하게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실제로 그 경제가 리세션이 빠질까 그분들도 두려워하겠지만은 일단은 말로서 이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예. 이것을 좀 낮추자 이런 이제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말로 더 강하게 실제보다는 그래서 그런 이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 미시건 지난주에 발표된 미시건 대학의 그 소비자 심리지수 거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PC 물가지수처럼 결국은 만나게 돼 있지만 그게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이렇게 강력한 발언들이 이어질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함으로 해갖고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리세션이 오는구나. 경제 진짜 불황이 오는구나. 돈을 덜 써야겠구나. 네. 집도 덜 사야겠구나. 자동차도 덜 사야겠구나. 네. 이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효과는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PCE 물가지수 발표 시점부터 채권금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2년 만기 채권금리는 어느새 뭐 불과 6월 10일만 하더라도 3.4% 이랬던 금리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8%인가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3. 10년물 국채금리는 2.88까지 내려왔습니다. 즉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넘을 때마다 항상 주가는 크게 하락 반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정도 3% 이하로 내려왔으면은 기술주들이 좀 반응을 보일 만도 한데 물론 이제 금요일에 반응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적게 반응을 했어요. 결국 이것도 아래 공포가 현재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명확하게 눌러지는 이 페드 페드 이사진들이 확인하는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하락 압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주가복구도 예. 뭐 이렇게 지금 경제 상황이 진짜 전에 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 뭐 이런 언급도 있었고, 하여튼 마이크론의 그 어닝 가이던스 거기서도 나타나고 모든 것이 볼 때 이 기업들 입장에서 이 아래 공포가 이제 점점 두렵고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월가에서도 그것을 주가에 반영시키고 그래서 국채금리가 그렇게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눈에 띄는 기술주의 좀 이렇게 상승세 네.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금요일장에 보면은 그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고 하는데도 빅테크들은 상당히 선방하고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국채금리 하락, 이 수혜를 빅테크 쪽, 이 금리에 좀 민감하지 않는 빅테크 이런 쪽에서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증시를 보면 장 초반부터 약세였다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부터 플러스 반응을 했고 장 막판에 또다시 이제 약간 좀 더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어요. 사실 월요일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라 미국이 휴장일인데 대부분 이렇게 연휴가 낄 때는 증시가 이제 매도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건 좀 의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렇죠. 연휴를 앞두고 이제 사실 선수들은 다 휴가를 이제 떠났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7월 첫날, 첫 거래일, 즉 2분기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이제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은 7월 첫 거래일에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2분기에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 날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빅테크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2분기 포트폴리오를 짤 때 빅테크 비중을 조금 늘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이제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 잠깐 제가 잊었는데 까먹었는데 리밸런싱을 30일 날 했다는 얘기는
사실 7월 이후 하반기에 주식시장에서 상승폭이, 상승 예상이 높은 주식으로 어느 정도 교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음, 월말, 이제 분기말 리밸런싱하고 네. 또 7월 첫 거래일에 이제 액티브 펀드들의 이제 그 세판짜기 예. 이제 이런 것이 빅테크 상승을 이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들도 올랐지만 이 금리에 민감한 소형 스몰캡 성장주들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네. 채권금리 하락에 대한 그 이점, 뭐 향유라고 하죠. 그걸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국채금리가 사실 그 하락하면서 그동안의 길을 못 폈던 그 부동산 섹터의 그 주식들이 네, 이틀 연속 지금 올라갔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보면은 지금 뭐 나중에 연준이 국채금리, 아니, 기준금리를 더 많이 올린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이제 시장의 현물 금리가 내려온 상태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거를 부동산 그 관련 주식들도 수혜를 받고 소형 그 개별주들도 잠시 그 금융 비용이 잠시나마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고 그래서 그 정크반드 있잖아요. JNK 예, 그것도 봐도 그냥 상당히 이제 잘 이제 지탱을 하고 예, 하방에서 딱 멈춘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소형주를 떠받치고 있는 게 이 정크반드의 힘 이것도 지금 작용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반도체 업종은 요즘 정말 나스닥에서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 이 이끈다는 얘기가 부정적인 용어는 아니니까. 주가 하락을 가장 앞서서 지금 내리막는데 선두에 선 게 반도체 업종인데, 그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이 됐죠. 네네. 마이크론에서는 이제 재고 조정, 이 재고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투자까지도 좀 미루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금요일 나스닥 기술주도 상승했지만 반도체주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좀 더 하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예상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 진짜 그 리세션이 온다고 그러면은 뭐 네. 어떤 그 분석가들은 이미 리세션이 왔다, 지금 온 상태다, 지금 네. 그렇게도 하는데 리세션이 이제 연착륙이냐 이제 경착륙이냐 이제 그게 의견이 분분한데 뭐 어느 것이든 하여튼 경제 불황기가 왔다 그러면은 반도체 섹터가 가장 먼저 반응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의 주가 하락은 지금 다가오는 경제 불황 이것을 예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그 주가 그 자체들은 아직 아래 공포를 다 반영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좀 많이 더 내려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게 반도체였기 때문에 예.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도 계속 반도체 붙들고 있고 돈만 생긴 반도체 계속 지금 물타기 계속 하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지금 안 갖고 있거든요. 안 네. 갖고 있고 바닥 좀 기다리자 좀 그런 심리인데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더 내려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제 이제 오늘 있죠? 오늘 새벽 GM의 실적 발표 보셨습니까? 네네. GM도 보면 사실 GM의 그 실적 발표 마이크론 예. 그 가이던스 비슷해요 사실. 예, 맥락은. 맞습니다. 네. 네. GM의 그 1, 2분기 그 예상치보다 이제 차량 판매 대수가 상당히 적었고, 또 눈길을 끈 게 미완성 차량이 약 9만 대 이상, 그러니까 전체 2분기에 약 53만 대 정도를 판 걸로 돼 있는데, 그 중에 20%가 9만 대가 아직 반도체가 없어서 미완성이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플라이 체인, 중국발 서플라이 체인, 그 다음에 원자재 이런 부분 조달이 안 됐기 때문인데, 또 전체적인 올해 가이던스 보면은 또 줄이지 않았어요. 하반기에 이를 다 완성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인 것은, 이건 또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던데요. 네, 뭐 저는 뭐 제 짧은 소개는 모르지만은 같은 그 CEO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반기에 어떤 그 반도체 공급 부족 이 현상이
해결될 거라고 이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네. 보이는데, 하여튼 전체적 맥락은 이제 GM이나 마이크론이나 어닝 가이던스, 이제 좀 다가오는 그 지금 재고 증가,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 고객들의 그 또 수요 감소, 뭐 이런 걸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래 공포가 아직 다 반영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핵심은 전 선생님의 말씀을 100%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아직 그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 공포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얼마까지 반영해 있을까?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면 12월 고점 대비 벌써 마이너스 45%가 빠졌고, GM의 주가를 보면 정확하게 연초에 대비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네. 앞으로도 그 아래 공포를 추가로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아래 공포를 주가는 항상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미리 반영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그렇죠. 뭐 결국 이 경제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다를 건데, 미국의 지금 그 주택 시장 같은 거 보면은 아직 그 주택 가격은 하락으로 지금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매매 건수는 확실히 줄었어요. 예. 그 모기지 애플리케이션이 확 줄었고, 모기지 금리도 올랐고, 이제 이래서.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이 만약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제 올해 후반부터 주택 가격에 좀 하락으로 반영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부의 효과는 좀 더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소비를 덜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반도체가 이제 산업의 첫 공장이기 때문에 이런 데 이제 주가에 민감할 수 있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미국의 그 경제 불황, 이 몸으로 느끼는 길에 네. 이 경제 불안감은 올해 가을쯤에 가야 느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왜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냐면,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금요일에도 사실 이들 주식 외국인들이 거의 두 개 종목 합쳐서 3천억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주가 급락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전체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또 대만이잖아요. 네. 대만의 가권 지수가 금요일, 목요일 연속 3% 이상 급락을 하면서 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또 마이크론하고도 같이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같은 이제 낮은 시각에서는 그 앞날을 내다볼 수 없지만은, 계속 삼성전자에서 그만큼 큰 물량을 털어내고 나간 그 외국인들은 선수급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뭔가 앞날을 내다보고 자기가 틀려서 손절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죠? 네네. 뭐 익절하고 나갈 수는 없었으니까. 손절을 감수하고라도 나가는 이유는 앞에 조금 더 어두운 앞날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행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6월 달 들어서 외국인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물론 이제 25일, 26일인가요? 분기 배당을 노리고 이제 잠깐 매수한 걸 빼고는 내리 지금 연일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사실 삼성전자 비중이, 이 시가총액 비중을 감안하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거, 이거 참 오를 때는 좋았는데 내릴 때는 또 이렇게 되네요. 네네, 걱정입니다. 네. 저도 걱정입니다. 저도 좀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매달 조금씩 사고 계시잖아요. 최근에는 전혀 물타기 안 해요. 안 하셨고? 네, 물타기 안 하고, 바닥까지 갔을 때 물타기 할 것이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진정한 바닥은 미국에서 좀 이 소형 그 기업들의 파산 공포가 몰아칠 때, 그 정도 가야 진정한 증시 바닥이 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 그 CCL이라고 카니발 크루즈 있잖아요, 유람선. 그거 지금 파산설이 지금 휩싸여 있어요. 네, 지난주에 연일 크루즈 주식들이 연일 급락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카니발 주식들, 관련 주식들 전부 지금 급락하고 있죠. 그 다음 베덴비욘드도 지금 파산설에 지금 휩싸여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파산 이제 자꾸 불거지는데,
이 소형 기업들의 파산 이제 공포, 이 물결이 이제 몰아치잖아요. 예. 이제 그때 정도 되면은 연준이 긴축을 잠시 중단할 수 있고, 그때 가면은 증시에 진정한 바닥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소형 기업들의 이제 파산, 이것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 그 하이힐드 펀드, 예. 정크펀드죠. JNK, 그것도 지금 눈여겨보고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이힐드 채권 ETF는 JNK, HYG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에서 시니어론이라고 하죠. 이제 일종의 BBB, 일종의 적격 기업 이하의 그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이 시니어론의 ETF는 BKLN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앞에서 선생님 언급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열심히 하방을 다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결국 현재 최근에 채권금리 하락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 국채금리, 예. 10년물 국채금리와 JNK의 그 스프레드가 있잖아요. 예. 이것이 역사상 가장 지금 가장 많이 벌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증시에 지금 경고등으로 지금 반짝반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거 살펴봐야 될 것도 많고, 그런 면에서 보니까 달러화 인덱스도 고점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달러화 인덱스가 하락하는 게 기존의 흐름이었는데, 지난주만 보면 지금 달러화 인덱스가 고점을 돌파할지 말지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라, 결국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는 대출을 받았던 기업들이 대출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이제 급등하고 유로화 급락, 그다음 호주 뭐 다 급락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글로벌 리세션 그 공포로 인해 갖고 다 이제 그 화폐가 약화되고 있고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예. 진짜 이거 투자자로서, 롱 투자자로서 요새 정말 힘듭니다. 아주 어제는 속상해서 술도 많이 마셨는데, 아무튼 결국은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 잠잠해진 다음에 리세션이 오는 거니까, 그걸 얼마나 절묘하게 페드에서 이 줄타기 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죠. 이제 금요일에 보면은 그 국채금리가 오전 10시에 그 ISM 발표 제조업 지수 지표 발표되는데 그것도 저조하게 나왔잖아요. 예.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갑자기 급락하더라고요. 결국 아주 엄청난 속도로 그냥 급락을 하고, 또 금 가격도 아침에 갑자기 내려가더니까 또 갑자기 치솟고, 그래서 물론 이제 금요일에 이제 선수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거래량도 작고 뭐 이런 이제 얕은 시장 상황에서 변동폭이 이제 심할 수는 있지만은, 하여튼 금요일에 보면은 상당히 장 불안도 있었어요. 이게 국채금리나 금 가격, 거기서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반영했는데, 그래도 오후에 가서 평온을 찾은 게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장막판에 그 나스다크 분차트를 보면 거의 양봉처럼 장대를 세우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을 보면은 이 7월 4일 월요일 연휴를 앞두고도 이게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러면 그나마 좀 긍정적인데, 현재 시장의 공포를 만들고 있는, 두려움을 만들고 있는 이 아래 공포는 결국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그게 눈에 뭐가 보일 때까지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는 페드의 일종의 으름장이 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다음 주에 이제 그 고용지표, 그 다음 주 그 금요일에 있을 CPI, 이런 지표 발표에 따라서 반응이 좀 더 달라질 수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 페드의 그 대화록 공개되잖아요. 이제 그게 또 이제 우리가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난번 회의록에서 그 FOMC 회의 때 무슨 또 강경 발언을 해서 어떻게 또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조금 불안감도 있고, 다음 주말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고용지표 나오는데, 이 고용지표가 지금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예상보다 잘 나오면은 연준이 더 강공을 밀어붙일 거고, 이게 고용지표가 진짜 예상보다 크게 저조하게 나오면은 리세션이 앞으로 진짜 눈앞에 다가오는가, 이런 공포가 또 몰아칠 수 있고,
이게 지금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 금요일 날 이 고용지표 상당히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참. 아, 이거 뭐, 원래 상승장에서는 자그만 먼지 하나라도 오르는 건데,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진짜 먼지 하나라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콩닥콩닥 뛰게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매주 목요일 날 그 신규 실업 네.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잖아요. 예. 이제 거기 보면은 완만하게나마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고용시장에서 좀 김이 빠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것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올라가고 그 월초 고용지표도 조금 완만하게 좀 저조하게 조금 나오고 뭐 이 정도 돼야지 좀 긴축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 날 고용지표 상당히 중요한 이제 길목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이게 지금, 아, 한마디로 아래 공포가 적당히 좀 있는 게 현재 페드의 긴축 정책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월가에서나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마음은 뭐냐면은 경착륙이 오더라도 깊게 짧게 지나갔으면 하는 예.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연준이 아차 싶어갖고 긴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 길게 가면 진짜 골 아프거든요. 예. 이게 2000년 닷컴 버블 때 3년 동안 증시가 내려갔어요. 네. 차라리 지난번 팬데믹처럼 한 두세 달 동안에 그냥 수직 낙하하고 그 다음에 회복해내기 그런 게 우리한테 더 이제 고통을 좀 경감시켜주는 거지. 사실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계단식으로 내려오거든요. 예. 이 계단 끝이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네, 뭐 1년을 갈지 2년 갈지 3년 갈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충격이 오더라도 좀 뭔가 불황이 갑자기 이게 깊게 파고오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 손들고 증시는 상승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런 점을 이렇게 고려한다면, 감안하면 최근 그 페드 멤버들, 이사진들이 강력한 발언도 결국은 그걸 의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말로서 이제 기대 심리를 이제 좀 낮추려고 하는 거죠. 네. 이제 국민들에게 계속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불황이 올 테니까 지금 돈 세이브해라, 돈 쓰지 마라, 뭐 사지 마라. 자꾸 이러는 거죠. 소비를 줄이려고. 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안타깝지만 속상한 상반기가 지났고, 하반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강력하게 하락하고 있다. 연준의 의도대로 하락하고 있다는 이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아래 공포가 이렇게 증시를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7월 중순쯤부터 이제 어닝 네. 시즌이 이제 본격 이제 개봉되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다음 주 초부터 제가 볼 때는 이제 월가의 분석가들이 그 각 기업들의 어닝 전망치를 이제 내놓을 거예요. 예. 여기서 아마 현재 주가보다도 더 낮은 비관적인 어떤 전망치를 내놓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 초 한 주 증시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대화는 지금 아래 공포, 인플레이션, 리세션, 채권금리 이게 다란 말이죠. 자, 최근에 국제유가 하락은 이제 그런 구리도 마찬가지죠. 닥터 쿠퍼라에서 경기 침체의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계속 빠져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더 빠지는 게 지금 기업이나 이 인플레이션, 소비자 지갑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페드의 이 강력한 긴축 정책을 위해서는 사실 그게 지금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서 주가가 빠지니까 그게 속상한 게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앞날을 내다보고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몽땅 팔고 있다가 그때 가서 바닥에 다시 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앞날을 내다볼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예. 혹시 다 팔았다가 내만 놔두고 기차가 혼자 떠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못 팔고 지금 바꾸고 있는 거지.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옛날 미련을 두고 빅테크나 그 반도체주 이런 걸 이제 고집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지금은 방어주 위주로 포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최근에 그 방어주들 보면은 그 유틸리티 있잖아요. 전기 예. 가스, 이제 가스는 아니라 전기회사, 예. 발전소. 네. 이쪽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지금. 무섭게 맹렬한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식품주, 뭐 코카콜라, 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좀 불황으로 갈수록 주가가 올라간다는 달러 제너럴, 그런 쪽도 있고, 코스트. 그 다음에 대형 제약주. 그 다음에 헬스케어. UNH 같은,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그런 이제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폴에도 그런 비중을 좀 많이 담고, 제가 볼 때는 기술주, 반도체, 뭐 이쪽은 아직도 고통은 조금 더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가에서도 보면 XBI나 IBB 등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 아닌 재고 그 부담이 적은 이런 바이오 쪽도 오랜만에 햇빛이 좀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그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겠죠? 네네. 뭐 아무리 경제 불황이 와도 아프면 약 사 먹어야 되고 네. 병원 가야 되고 네. 전기는 써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먹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주식들이 이제 강하게 또 그런 주식들의 이제 공통점이 배당금 비율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주가 하락기에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벌써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다음 주 정시 그다음에 그 조언 주실 사항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월요일은 이제 독립기념일로 이제 휴장하고 예.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오픈하거든요. 예. 하는데 지금 S&P에 지금 그 21선이 3,870 정도에 걸쳐 있어요. 이것을 넘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뭐 3,900, 4,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만은 일단 제가 느끼는 그 필로는 3,870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870 이 정도에서 상당히 그 포포를 방어적으로 좀 변경시킬 것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상당히 누그러졌다는 이 구체적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아래 공포가 증시를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자. 뭐 이겁니다. 그러려면 포트폴리오도 좀 안전하게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중심으로 좀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게 선생님 요지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연휴 잘 쉬시고요. 선생님 어디 여행 갖고 계신가요? 아니, 그날은 트래픽이 너무 많아갖고요. 안 나가는 게 도움돼요. 동네 근처 파악에 가서 식구들과 고기나 구워 먹고 뭐 그 정도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휴에 네. 탁구 열심히 하십시오. 네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차라리 초반에, 그러니까, 아래 공포는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누그러진다는 얘긴데, 그 안에 빠르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려와야 아래 공포가 스며들고 있는 증시를 페드의 풋 다시 유동성이 나와서 살려낼 수 있겠죠. 어쩔 수 없는 과정이지만 최근에 많은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따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십시오. 현금 비중이 많은 분들이야 뭐 마음 편하게 소위 말로 줍줍할 수 있는 시간이겠지만 저처럼 주식 비중이 많은 분들은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어쩔 수 없습니다. 되도록 덜 봐야죠. 결국 시장은 돌고 돌고 봄이 있으면 여름, 여름이 있으면 가을, 겨울이 돌고 돌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